이력서는요, 여러분이 투자를 받기 위한 소개 자료거든요. 이제 부모님 가족 빼고 여러분한테 누가 투자를 하는데 기본 양식에도 어긋나고 내용 연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황금항아리 금동희입니다. 오늘부터 한 3편 정도 나눠서 영어 이력서 작성하시는 팁 좀 드릴게요. 샘플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댓글 달고 이메일로 템플릿 요청 주시는 분들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보시면 각 파트별로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도 써놨으니까 템플릿대로 작성해 보시고 궁금한 건 다시 문의 주세요. 이 이력서 양식은 여러분이 면접 때 입고 가는 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왼쪽이 패션쇼 의상이라면 오른쪽은 깔끔한 정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외국계 제조사나 금융사의 경우 거의 오른쪽으로 동일한 템플릿을 사용해요. 이게 거의 몇십 년 동안 같은 양식이에요. 한번 거꾸로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백 개의 이력서를 확인하는 인사부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사부 담당자가 이력서를 딱 봐요. 근데 되게 신입의 경우 위에서부터 개인정보, 학력, 경험, 기술, 그 외 기타 정보 이렇게 잘 서술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왼쪽에 사진 있고 사진 밑에 개인정보 있고 오른쪽에 학력 있고 이 사람이 뭔가 읽을 때 그림이나 색이 여기저기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아는 분들이 저한테 이력서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왼쪽 같은 템플릿으로 가끔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템플릿으로 일단 싹 바꿔오라 그래요. 여러분이 예술적인 감각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거나 아니면은 외모를 통해서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면 이력서는 가능하면 정돈되고 익숙하고 깔끔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읽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양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면 가장 상단에 여러분 개인정보를 넣습니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별로 줄을 긋고 구분이 되어 있음을 표시해 주시고요. 글씨체는 저는 이제 타임스 뉴 로만 추천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력서는 여러분의 의상인데 이 타임스 뉴 로만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 있고 정갈한 느낌을 주거든요. 추가로 여러분이 만약 이력서를 다 썼는데 여백 때문에 좀 별로인 느낌이면 그때 에리얼이나 아니면 칼리브리 같은 다른 일반적인 사용되는 글씨체로 변경해보고 여백이 예쁘게 채워지는 글씨체로 한번 변경해보세요. 글씨의 크기는 크기의 순서에 따라 이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그 다음이 카테고리 내 내용 이 순으로 하시고 먼저 모든 내용을 11이나 12로 먼저 작성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름과 카테고리의 크기를 크게 조정하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중에 이력서 내용 부족하다고 글씨 크기를 막 늘려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어떤 스킬들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한 페이지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안 되면 문의 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의 스킬을 끄집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두께인데 일반적으로 이름, 카테고리, 그리고 회사명, 이제 학교명이나 이런 조직명을 두껍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릭이라고 살짝 기울어진 거 있잖아요. 이건 조직 내 부서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포지션이었나 이런 거 작성하실 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력서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명심해야 될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영문 이력서는 절대로 한 페이지를 넘기지 마세요. 한 장이 넘어가게 되면 자신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력서는 회사 리서치, 잡 타이틀, 잡 디스크립션 먼저 읽어보고 필요한 소프트, 하드 스킬을 정리한 후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하드 스킬, 즉 학력, 자격증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업무 연관성이 가까운 것부터 나열하고 소프트 스킬은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리더십 스킬 같은 건 여러분이 이제 학생회장이나 어떤 명확한 팀 리딩을 하신 게 아니면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로 간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넣어서 리더십 스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여러분이 20여 년간 학교 다니고 친구 만나고 취미 활동하고 이런 거 쭉 나열해 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이 해당 직무에 필요한 스킬이 반드시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멘토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경험과 기술을 연결한 다음에 이력서에는 간단 명료하게 간접적으로 일단 표현을 해주고 자소서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범주를 나누고 순위를 정하세요. 범주, 즉 이제 카테고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 4개에서 5개가 적당하고 그 놓는 순위는 포지션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부터 위에서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다 이제 학생이면 학력을 가장 위에 놓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제 3년 내 신입 직원이라면 이제 학력이나 현재 직장 중에서 여러분이 자신 있는 걸 먼저 위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 이상 경력직 지원자라면 경력을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학력을 두 번째 놓고요. 이 필수 범주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교육하고 경험은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기술, 특히 이제 언어와 컴퓨터 기술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 마지막으로 추가 정보, 이렇게 보통 나누거든요. 이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조직이든 이제 필요한 중요한 스킬이라서 봉사활동, 과외활동,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도한 부분이 명확히 있다면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면 추가 정보에 반복적으로 이 리더십을 표현할 만한 내용을 적는 거예요. 추가 정보에서는 보통 한국은 이제 군필 여부라든지 각종 자격증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는 운동이나 흥미 이런 거를 강조할 만한 순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성을 하고 이 각 카테고리 전략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개인정보를 볼 건데 이름은 보통 이제 이름을 왼쪽에 쓰고 성을 오른쪽에 작성을 합니다. 그 아래 이제 주소,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이메일을 넣는데 주소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주소를 적을 때 이제 한국, 서울 이렇게 적으면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죠. 이게 사실 외국 친구들이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인데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도 예를 들면 주소에 독일 주소를 적는 거예요. 본인 출신을요. 이렇게 독일어 능력과 문화,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이 주소 하나를 작성할 때도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휴대폰 번호는 이제 바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번호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시면 이제 국가번호가 82니까 82하고 010이 아니라 10만 넣고 나머지 8자리를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은 학교 이메일을 쓰세요. 특히 이제 신입 직원이나 아니면 이제 막 갓 졸업을 앞두신 분들요. 이제 가끔 지메일이나 개인 메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쓰시게 되면 이제 소속감이 없어 보이고 전문성이 떨어져 보여요. 자, 그럼 이 에듀케이션 교육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통 이제 학교는 2개를 쓰거든요. 석사나 박사 하신 분들은 대학원, 대학교 이렇게 쓰시고 학사 하신 분들은 대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요. 먼저 이제 가장 첫 줄에 학교명 쓰시고 오른쪽 끝에 위치를 쓰시면 돼요. 이 위치는 도시하고 국가까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줄에 학위를 쓰시는데 졸업을 앞두신 분들은 이제 오른쪽 끝에다가 expected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신 분들은 graduated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아래 이제 추가 정보로 이제 직무와 연관된 공부 영역을 집중했다고 해서 이제 concentration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전공이 혹시 다른 분들은 부전공이 혹시 연관이 있다면 마이너로 적고 이 여러분이 교육과 직무 연관성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부전공의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성적을 적는데 보통 재학생 여러분 이제 cumulative를 적어서 이제 전학기까지 평점을 4.0 만점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한국은 4.5 만점이라 어떤 분들은 이제 4.0으로 치환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성적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뒤에 이제 총점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값이 크게 보이도록 4.5 만점 기준으로 작성을 하라 그래요. 그 밑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받은 장학금이라든지 교회 활동이라든지 수상 경력 이런 내용들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relevant courseworks라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 들었던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된 과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전공이 다르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내가 전공은 좀 다르지만 내가 지원하는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도가 있다.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나 이제 편입을 하신 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위에다가 그 편입 학교에 대한 내용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시 돌아와서 먼저 이제 학교명 작성하시고 문과 이과인지 그리고 이제 외고나 이제 과학고 나오신 분들은 이제 전공 영역 특히 이제 외고 나오신 분들은 이제 언어 능력 어떤 거 공부했었는지 이런 내용을 좀 피력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학과 외 활동을 적어서 간접적인 이제 학업 능력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tutoring in math and science 뭐 이제 수학 과학을 뭐 친구들한테 과외를 해줬다든지 뭐 이렇게 적고 나중에 인터뷰 때 물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과학은 뭐 100점 만점에 평점이 95점 이상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피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의 이제 교육 파트, 에듀케이션 파트가 이제 다 작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력서는 한편의 이제 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직유법, 은유법, 그리고 이제 함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이제 회사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교양 있는 양식을 통해서 이제 친숙한 리듬감을 조성을 하고 작성을 하실 때 이제 풍성한 단어를 사용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뭔가 이제 분석을 했다는 표현을 할 때 analyzed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또 다른 표현 이제 evaluated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다 analyze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analyzed, evaluated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어떤 유사한 단어 뜻을 가진 멋있는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이 이력서를 예쁘게 그리고 읽기 아주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 professional experience 그 경력 파트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액션 버브거든요. 이 앞에 쓰여지는 동사들 이게 동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것처럼 이 이력서 작성할 때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그 위치 그 다음에 뭐 크기라든지 두께 표현 이런 걸 뭐든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력서는요 여러분이 투자를 받기 위한 소개 자료거든요. 이제 부모님 가족 빼고 여러분한테 누가 투자를 하는데 기본 양식이 어긋나고 내용 연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투자를 잘 받을 수 있게 계속 도움을 드릴게요. 댓글 달고 이메일 주시는 구독자분들만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이력서 템플릿을 이제 보내드릴 건데 안에 글자 크기, 양식 그리고 각 파트별로 뭘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까지 한글로 제가 적어놨어요. 그걸 보시고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기원하겠습니다.